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마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분 책은 제가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줄라이라는 작가님이시고요.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이 전작을 제가 읽고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막 울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은 본명으로 나왔어요. 류지민이라는 본명으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흔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내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반 이후에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갈등과 그리고 힘듦 그런 것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마흔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저도 마흔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가슴 깊이 봤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낳았고 지금 37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이 되겠죠. 공감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흔이 넘어가니까 계속되는 병치레가 생겼대요. 저는 이거를 아이 낳을 때마다 좀 깨달았어요. 갑자기 노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동안 부모님 나이대의 어른들을 뵈면 늘 건강 걱정에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씀만 하셔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다고 해? 왜 맨날 아프다고 하지? 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조금씩 여기저기가 아프죠. 게다가 외모에 대한 변화. 중년이 되니까 뭐 피부가 쪼글쪼글해진다던가 잡티가 생긴다던가 칙칙해진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보톡스, 필러 같은 이런 뿌띠 성형이란 이야기를 중년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외모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지만 중년이 되니까 외모 때문에 우울해졌다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아이 키우면서 지금 화장해서 요 모양이지 화장 지우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화장 안 하면 맨 얼굴이 예쁠 때가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아직은 피부과의 힘을 빌리지는 않고 화장품만 대신에 좀 좋은 걸 쓰고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 슬픈 일들을 다 기억한다면 가슴 아파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는 충분히 좋았던 작은 기억들까지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억하기 좀 싫을 수 있어요. 뭐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 뭐 언제가 힘들어. 20대가 제일 힘들었어. 그러면 그런 기억들이 많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40대에 대한 이런 책들이 많아요. 40대 인생을 바꿔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도전하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거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각성을 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을 하게 돼요. 매일 책을 읽거나 그 경험을 책으로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처럼 중년의 나이에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에 도전하고 그 일에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중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 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중년 이후에 4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이런 책들이 그런 용기를 줍니다. 참고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2권의 책을 썼고요. 부동산도 제가 알기로는 재테크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해외도 나갔다가 오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튜버가 되셨어요. 유튜버가 지금 저보다 구독자 수가 훨씬 많고 되게 거의 9만 명대? 제가 지금 책을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수치의 어떤 그런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40 넘어서 여성이 대단하죠. 인생 마지막에는요, 돈, 성취, 업적 같은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오직 행복했던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소중한 순간들만 남는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 관계, 가족, 추억,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부여한 의미, 그리고 충실히 살아왔다는 만족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거의 30년을 공부하고 30년 동안 벌어서 그 돈으로 3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시대다. 중년기에는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 대한 대비까지
해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이 더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공부가 중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중년 이후에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소한의 지출 수준을 직접 정할 것을 권한다라고 해요. 중년기에는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은퇴 이후에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힘들 수 있으니까. 이분은요, 한 달에 150만 원만 있으면 우리 부부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중년기에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소박하게 먹고 옷 같은 것도 거의 안 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꼭 수치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고 돈벌이에 투입될 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제가 여러분 가계부도 내고 절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조건 부자 되다의 측면은 아니고요. 내가 돈을 조금만 써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돈을 버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 부부가 150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겠죠. 근데 돈을 많이 쓰는 가정은 그걸 써야 되니까 힘들게 버는 거예요. 쉴 시간도 없이. 오히려 이런 게 수치스럽고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만 쓰고 많이 쉬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50이 부부가 번다면 일주일에 이틀만 부부가 일해도 아마 벌 수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을 봤을 때. 자, 이분이 아이 재워놓고 막 번역 일을 원래 하셨어요. 통역 번역 하셨는데 그 경력 단절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 끈 방에서 이제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0년 안에 실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판정을 받았대요. 눈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희생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중년이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돈을 아끼느라 10년 넘게 사용하던 고물 데스크탑을 당장 내다 버렸다. 시력 보호 기능이 있는 신형 노트북을 사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터 필터 기능을 깔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핸드폰이랑 이제 컴퓨터에 이 필터를 깔면 약간 누리끼리하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서 눈을 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중년기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요. 청년기처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중에 좋았던 거, 나한테 잘 맞았던 거를 골라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꾸 새로운 거, 무한하게 새로운 것만 하면 결실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반대로 중년기가 아직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무한한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경험이 좋은지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많은 것들을 좀 줄이셨대요, 일 같은 거를.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거는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 않았나? 시간이 더 많았다면, 애들이 없었다면, 내가 더 젊었더라면, 아유, 아쉽다, 이런 것들이. 이런 핑계들을 찾아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책도 내고 유튜브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중년 여성들이 거침없이 자유로워 보였대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은 좀 컸고 일일이 손이 가지도 않고 직장 생활이나 가사 노동에 부담은 있지만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면은 그냥 모든 게 익숙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경제력도 조금 있고 그래서 막 중년 여성들이 하하하하 웃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저도 부러웠어요. 제가 애기 어리고 이럴 때 저 사람들은 참 여유로워 보인다. 애들도 좀 키우고 경제력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이 40이 지나서 책을 읽고 독서를 하니까 정말 좋은 점이 있었대요. 저도 여기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금 살아본 덕분인지 다행히도 예전에 비해 이해력이 많이 늘어 있었다. 단어의 뜻이 선뜻 잡히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지해서 그 말의 의미를 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게 넓어지죠. 20대보다 50대 아줌마가 오히려 뭔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인간관계 책 같은 것도요, 어렸을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던 것이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이분은요, 1년 넘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봤어요.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넣었다고 합니다. 아마 블로그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5,000명, 1만 명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네. 뭐 100%는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요, 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6개월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책을 워낙 많이 읽고 이런 번역이나 통역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센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8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썼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느슨하게 해서 6개월에 87,000명이래요. 부럽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실버 버튼 받으실 것 같아요. 5년쯤 후에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제가 봐서는 중년과 은퇴자를 위한 콘텐츠 정말 좋겠죠.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개인적으로는 40대 중반에 경제와 재테크 지식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돈의 속성을 잘 모르는 상태로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미약함과 무력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40대 중반부터 경제와 재테크를 했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적극적인 목표가 없더라도 재테크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경제관념 없이 주어진 일만 하다가 노인이 되면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다. 저는 실제로 제가 재테크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사면 안 되는 걸 막 사거나 투자하면 안 되는 것에 돈을 막 집어넣는 경우. 근데 그분들은 너무 모르니까 뭐 누가 추천해주면 믿고 혹은 막 돈이 된다고 하는 말 잘 속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막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기만 안 당할 정도의 재테크 지식을 누구나 습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책을 조금만 읽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상가를 투자한다. 그럼 상가 관련 베스트셀러를 최소한 저는 10권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사겠다. 땅 관련 베스트셀러를 10권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판단이 돼야지 하면 좋겠죠. 자, 우리가 중년이 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래요. 두려울 때마다. 지금 이걸 하면 내 인생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게 잘못되면 내 인생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인가? 큰 돈을 들여 사업을 벌이지 않는 이상 그럴 걱정은 없다. 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들이고 엄청나게 빚을 내서 하지 않는 한 이걸에서 잘못되거나 이것에서 내 인생이 큰일 나지 않는다면 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SNS 마케팅이라든가 뭐 글쓰기, 책 읽기 이런 거는 리스크도 없고 돈도 거의 안 드니까 해보셔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 돈이 많지 않다고 해도 전문 분야에서 뚜렷한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충만한 인생 후반부를 누릴 권리와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 남에게 그 자격을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그 자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누려야 한다. 자, 남들보다 많고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유명하면 와 누구 유명해요. 와 뭐 무슨 직함이 있고 뭐 회사 대표고 뭐 집이 어디고 이런 거 때문에 인생 후반부에 나는 막 별로야. 나는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들한테 인정받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나 그동안 잘 살았어. 나 그동안 애기도 잘 키웠고 뭐 결혼 안 하셨어도 자기 뭐 커리어가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돈도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쓰고 배울 만큼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다면 그것도 사실은 대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 잘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비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뭐 스타들도 있고요. 정치인 아니면 뭐 재벌 그룹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관을 잘 가지는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한 방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막상 내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아, 나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눈을 돌리면 나보다 젊고 더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가진 많은 직업들, 저보다 잘하고 저보다 어리고 진짜 유능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비교하면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강렬한 자극을 경험하고 도취되어 있던 사람은요, 그보다 더 큰 자극이 없으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뭐 매출을 많이 낸 사업가, 이번 달에 뭐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8천, 7천, 5천 벌면은 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안 행복할 수 있죠. 더 부자랑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보니까 과거에 아무리 큰 성취를 이뤘다고 해도 그 달콤한 추억만으로 남은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진 않았다. 대학 입학, 위대하죠. 나 대학 붙었었어. 어디에 취업한 거. 결혼 너무 행복하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순간은 모두 행복한 기억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추억 자체가 현재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꼭 뭐를 막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입학하고 결혼을 또 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이야기겠죠. 당장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보면서 하루하루에 충실할 것이다. 존재 자체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비밀을 이미 알았으므로. 역시 너무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너무 좋았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줄라이님이 아니라 류지민님의 마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당신에게, 이 책은 제가 이 작가님이랑 잘 아니까 서평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댓글에 이벤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함께 해서 이 책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